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실제 사건인데 너무 예쁜 장모님. 그러니까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두 여자가 자 여기서 찍어볼까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릴스 같은 걸 찍는 장면이 나와. 여자 둘이서. 그랬더니 그래서 막 자 돌리고 분명 이렇게 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젊은 애들 춤추는 것처럼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베스킨 라빈스 이렇게 돌려요. 릴스를 찍고 있어 두 여자가. 근데 어떤 남자가 딱 오더니 저기 혹시 두 분이시면은 저희랑 같이 돗자리 합석하실래요? 그러니까 한강 가면 요새 돗자리 합석이란 게 있나 봐. 재밌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돗자리 합석은 저도 못 해봐가지고. 혹시 인플루언서세요? 저 형이랑 같이 왔는데 저희랑 같이 돗자리 합석하실래요? 그랬더니 나 딸이랑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자 중에 하나가 모녀인 거야. 엄마랑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동안이고 예쁘니까 딸이랑 같이 있어도 그냥 친한 언니 정도로만 보일 정도로 되게 예쁜 엄마인가 봐. 그래갖고 저 이거 찍어야 돼서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계속 찍어요. 어려 보이는 엄마와 딸 그리고 중년 성형외과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성형외과 의사 안한결 원장. 근데 그 안한결 원장 이 진료실에 그 사돈 이러면서 아까 춤을 추고 있던 엄마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사돈?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아직 애들 결혼도 안 했고 시장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끼리 있을 땐 그렇게 부르지 말자 오빠. 이제 그 젊어 보이던 엄마 장모님인 거죠. 장모님이 이 사돈어른 그러니까 시아버지 될 사람이랑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 근데 그걸 또 누가 이렇게 진료실에 이렇게 어떤 남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해보고 싶지. 오빠가 그렇게 원하면 알았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니까 그걸 지켜보던 남자가 후다닥 도망가요. 언제나 진실보다 무서운 건 진실일 수 있다는 건 의심이죠. 그렇게 이 의뢰는 폭삭 무너질 위기에 처한 남자가 저희 탐정사무소를 찾아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보던 그 남자가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저 정말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남자의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예, 근데요, 네, 결혼까지 약속을 했고요. 최근에 상견례까지도 마친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혼전조사 나오셨구나.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결혼 전에 그런 혼전조사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요, 혼전조사가 아니라 혼돈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혼돈조사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탐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예비 장모님이요. 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속여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과거로 흘러가서 그 엄마가 이 아들한테 하는 말, 네 아빠는 이 엄마의 자랑이었어. 공부 잘해, 얼굴 잘생겨. 지금도 잘났지만 그땐 진짜 더 잘생겼다. 이제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어머니는 태어나서 자기 눈으로 가장 잘난 남자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릴 때 첫눈에 반해서 아버지를 아주 오랜 시간 저희 어머니가 짝사랑을 하셨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어린 나이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이제 엄마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온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네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서울까지 갔겠니? 내가 그런 네 아버지를 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의대 다니는 네 아버지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 등록금까지 생활비까지 내가 돈을 다 대주면서까지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려고 진짜 노력을 했다. 근데 군대 전역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는데 네 아빠가 서울 여자들 만나느라 바빠가지고 날 한 번 안 바라봐 주더라. 그래서 그래? 엄마 근데 그 왜 결혼을 왜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좋았어. 근데 네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야,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네 아빠랑 결혼 못했어. 정말 이 엄마가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큰 거예요. 삼촌 품절.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아버지가 그동안 진짜 많이 피운 거예요.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 후에 간호사, 실장, 손님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바람 피우셨고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여자들을 끝장을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셨던 어머니도 아버지의 반복된 바람 앞에서는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좀 늘 많으셨고요. 그 후로 아버지가 얼굴값을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얼굴에 손을 더 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아들도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외모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들 찾아와가지고 코를 다시 할까? 아니 눈을 더 찢을까? 아니 그 다시 한번 또 돌려 깎고 어떻게 했더니 이참에 안면거상을 할까? 했더니 남편이 그걸 옆에서 듣더니 그냥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 했더니 아버지 오셨어요. 했더니 여보 의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당신 여기서 수술 받고 시술 다 받았는데 이 정도인 거 알려지면은 우리 병원 망한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말 참 예쁘게 한다. 예쁘게 돼. 여보 잊지 마. 이 병원 누가 차려줬어? 이 병원 건물주가 누구야? 아내야. 적자가 나도 이 병원 살리고 많은 건 나야. 전부 다 내 돈으로 굴려먹고 하는 병원이면서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 교환과 확인하셨어요? 안 했네. 두고 갔는데. 맞아 두고 갔어. 잠시 내가 확인을 안 했네. 그 곤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곤색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예요 이거. 예. 제가 내일까지 사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깜빡했네. 그래갖고 이제 자 이제 슬슬 출발하시죠. 티격태격하니까 이제 아들이 상견례 자리 가는 날이었던 거야. 그날 출발하시죠. 남자 쪽이 먼저 가서 상견례 자리는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 출발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진짜 지은이 없으면 죽어요 진짜. 그랬더니 야 너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라.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럼 나중에 얼마나 잡혀 살라 그래 임마.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이러는 거지.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 사돈들이 입장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문이 이렇게 상석으로 이렇게 오니까 오는데 아우라가 그냥 이제 장모님한테 아우라가 바람도 하필이면 이렇게 샥 부니까 장모님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려는데 오히려 우리 엄마는 바람이 이렇게 날려니까 막 바람도 하필이면 반대로 불어갖고 엄마도 이제 깜짝 놀래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입이 떡 벌어지고 이제 너무 장모님이 예쁘니까 근데 바람도 안 도와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내 며느리인가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마가 너무 예뻤나 봐. 같은 비슷한 나래또인데 엄마도 농담도 진짜 이쪽이 우리 지훈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어머니랑 같이 온다더니 왜 언니랑 왔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엄마 이쪽이 여기 지훈이 어머니셔. 했더니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셨죠? 다들 그렇게 오해는 해요. 했더니 어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같은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얼굴이 어머 결혼을 좀 일찍 하셨나 보네. 그랬더니 엄마 아니에요. 지은이 어머님이랑 엄마랑 동갑이에요. 하필 동갑이야 이씨. 그런데 이 여자가 동갑인데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될 사람이 이제 삼촌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예비 장모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낯이 익은데 시어머니가 혹시 우리 병원 와가지고 수술이랑 뭐 시술 같은 거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같은 여자로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상대편의 그 장모님의 얼굴이. 아이 여보 그만해. 이제 남편도 이제 이쪽에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앉혀요 이 두 모녀를.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를 보더니 성형외과 전문이라 척범을 하는데 이야 자연미인이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신 얼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게 자연미인이야.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지. 아버지가 제 안사람은 자연미인이 아닌 자연인 같지만 성형미인도 아닌 성형인입니다. 성형인. 여보 그런 소리를 왜 해? 했더니 아버님이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이제 예비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했더니 어머님인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제 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식사를 안 내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상견례 내내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장모님 될 분이 너무 동안인데다가 아름다우셨고 아버지는 또 눈치 없이 또 친절을 또 너무 하시니까 친절하게 또 막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안 어머니 기분이 엄청 안 좋으셨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그날부터 아버지와 장모님의 관계를 의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시는구나 하고 말긴 말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 했더니 이제 과거에 또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근데 자기야 아버님도 SNS 하시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런 거 하시나? 자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리 엄마랑 마팔이시던데? 그랬더니 뭐? 아니 우리 엄마가 사진 올리면 제일 먼저 하트 누르는 것도 아버님이시고 저번에 공부했을 때도 아버님이 대량으로 구매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전 뭔가 쎄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SNS 아이디를 만드시고 장모님이 올리는 게시물마다 이렇게 하트를 다 누르셨어요. 그래서 막 보여줘요, 탐정들한테. 최근에 공급까지 대량으로 하셨더라고요. 탐정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랬더니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 SNS 팔로워 가지고선 두 사람을 좀 의심하기엔 좀 무리수가 좀 크네요. 그랬더니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바람 결심을 하셨어도 아우 예비사돈이랑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그랬는데 저는 아주 충격적인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장면, 아 오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아 당연히 하고 싶지, 좀 알려줘. 그럼 알았어 오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귀로만 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자친구랑 저녁 먹고 집에 가는데 병원에 뭘 두고 온 것 같이 생각이 나서 다시 병원으로 갔거든요. 저 삼촌 재밌는 삼촌. 춘추. 모두가 퇴근할 시간이었는데 아버지 진료실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어유, 야 꽃이 감사합니다. 탕 후루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유튜브에서 이거 꽃이 받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누굴 봤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한번 해보자. 왜 어떻게 하는 건데 오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알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차마 눈으로 볼 용기가 안 나서 도망치다 뛰쳐나왔어요. 아 진짜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야만 하고요. 이 사실 알기 위해서 탐정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피부과 전문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실이라는 게 말입니다. 꼭 색소 침착과도 같아요. 겉으로는 잘 안 보여도 깊숙이 파고들면 다 보이는 법이거든요.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불륜 의뢰 쪽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 예비 장모님이랑 아버지의 불륜 조사는 처음이긴 하지만 뭐 아니어야죠. 아버지와 예비 장모님의 수상한 관계를 밝혀달라는 의뢰인. 저희는 그 의심인 진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탐정과 조수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랑 이제 탐정이 병원을.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딱 리셉션 데스크에 나오더니 저번에 준 그 효소들은 잘 먹고 있지? 간호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 얼마 전에 주신 다이어트 약 효소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또 챙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공구해서 한 걸 이 간호사들한테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뭐 그런 걸로 그래. 이제 원장님이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 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간호사가 그러니까 김 간호사의 존재가 1g까지도 소중한 존재여서 그런 거야. 전형적이다 진짜. 말투 하나하나가 진짜 바람둥이네 이거. 원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김 간호사가 뺄 데가 어딨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보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예비 며느리 셋이서 딱 들어와요. 그래갖고 정말 아니 나 말고 진짜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 말고 너희 어머니한테 감사해. 너희 어머니가 결혼 전에 너랑 이제 관리를 시어머니가 이제 여기 피부과 관리를 받게 해주라고 푸시를 해갖고 시어머니, 예비 장모님, 예비 며느리 셋이서 피부과에 이제 시술이나 뭐 이런 피부 관리 받으러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탐정이 계속 이제 꾸준히 진료 받으면서 이제 네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피부과 진료실을 들어가는데 시술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뒤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눈빛 교환을 해요. 그 아버님이랑. 그래서 아니 외도를 아무리 승격이라도 결국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일단 좀 봐야겠는데 하는데 지금 보셨어요? 지금 눈빛 교환하는 거 보셨을 때 봤어.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가지고서는 외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시술 관리하는 데서 이제 사도는 이제 시어머니가 예비 장모님한테 피부 관리 뭣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네 저는 로션도 베이비 로션 하나만 발라요. 재수없어 진짜. 죄송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진짜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피부 좋으시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일부러 시어머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다 내 남편 덕분인 거고 그래도 어머님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됐죠. 어머님은 아들도 잘 두셨으니까 아들도 자랑스러우시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그랬더니 그렇게 한동안 결혼 준비로 이유로 세 사람을 함께 움직였고 저희도 그 동선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님과 의뢰인 아버지 사이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탐정님 근데 그 예비 장모님 되실 분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안 놓네요. 아까 제가 지나가다 봤을 땐 게임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았고 누구랑 막 톡을 계속하는 것 같던데
혹시 의뢰인 아버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아버님은. 그랬더니 아 그래?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비 장모님이 저 죄송한데 제가 선약을 깜빡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랑 이 며느리는 이 카페 가서 사진 독사진을 찍어주고 사진 찍고 막 놀고 있는데 그럼 들어가 보세요. 저희 이렇게 놀다가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탐정이 이제 조수한테 야 너는 저 어머니가 어디 가는지 한번 지켜봐. 그래갖고 이제 따라 붙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는지. 그래갖고 그런데 장모님을 뒤를 쫓던 저희는 그녀의 놀라운 사생활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웬 카페에서 젊은 남자랑 이렇게 앉아 있었지. 데이트 앱에서 데이트 몇 번째 해보시는 거예요? 상대방 남자 보니까 저 처음이에요. 진짜요? 그럼 제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 예비 장모님은 데이트 어플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새로운 남자 젊은 애들을. 워낙 얼굴이 예쁘고 젊으니까 젊은 애들도 그렇게 꼬였나 봐. 그러니까 나 어차피 뭐 남편이 사별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아니니까. 근데 아마도 대단하네요. 탐정이랑 조수랑 이제 그 장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대단하네요. 저 나이에. 그렇지 뭐. 근데 탐정이 이제 미스 춘향 되자마자 결혼해서 지은 씨 낳고 살다가 사별한 지가 6년 됐으니까 지금 뭐 SNS랑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니까 열심히 사는 그냥 시집간 딸이 있는 아줌마라고 그냥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지 뭐. 그러고서 이제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대리대리 만나. 예비 장모님이 가요? 근데 사돈 될 사람이랑은 만날까요? 근데 이게 많은 매도 현장을 봐도 아직도 모르겠어? 불륜을 조건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도파민. 그 터지는 도파민 때문에 이것들이 불륜을 하는 거야. 이게 도파민이 막 터져야 되는데 일단 예비 사돈과 장모님의 관계. 벌써부터 제목부터가 도파민이 막 터지잖아. 일단 지켜봐야지 뭐. 하지만 2주 동안 따로 만난 적은 없는 사돈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젯밤 밤새 조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거든. 그래서 일단 의뢰인한테 사무실에 좀 들르라고 연락을 좀 넣어.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을 다시 불러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 저희가 의뢰를 받았는데 두 분이서 따로 만나신 적은 없더라고요.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요?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발견을 해서 여기 대웅 씨 아버님이 졸업하신 해 졸업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줘요. 근데 아버님이시고 그 두 분이 예비 장모님이랑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해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면이 아닐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면 그럼 같은 과가 아니면 서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해 졸업한 동문들을 수소문해 봤는데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둘이 분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뭐 과팅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찍은 사진들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둘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요? 그게 저희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숨길 게 없는 사이라면 아는 척 하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못 알아본 거 아닐까요? 글쎄요.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데 못 알아볼까요?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탐정이랑 같이 있는데 내 어머니에서 시어머니 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아들, 너 내 친구 춘이 알지? 아니 춘이가 네 아빠가 지금 어떤 여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지금 전화가 왔거든? 야, 어떤 여자가 지금 그래서 엄마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대낮부터 이 미친 인간이 또 아들 장갑 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일단 주소 보낼 테니까 아들 너 그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아빠 바람 피는 것 같으니 같이 오라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어떤 여자랑 호텔 들어갔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졸이며 호텔로 들어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며느리인 지원이도 내 여자친구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원이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왜? 얘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알 건 알아야지. 며느리도 생겼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지 못하게 이번 기회에 그냥 아주 콱 그냥 개망신을 주고 이 버릇을 한번 뜯어 고쳐야 돼. 얘 지원아, 너도 이제 우리 집 갈 사람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니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 니네 시아버지 지금 몇 톨 실었는데 빨리 너 지금 알아봐봐. 아버지 어디 가는지. 했더니 이 현장을 내가 잡아야지 막 이러니까 엄마 그러면서 이제 진정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요. 그랬더니 순간 아버지와 함께 호텔로 들어간 여자는 제발 예비 장모님만은 아니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웬 룸 같은 거에 일단 들어가긴 했어요, 여자랑.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딸도 이러고 여보. 그래서 이제 재벌은 개 못 준다더니 진짜 이거.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버님이랑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진짜
진짜 야 이거 오해하지 마라. 애들 결혼 축하해준다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해주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다 했더니 아니 춘이가 당신이 어떤 여자랑 호텔방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왜 사돈이랑 둘이서 해? 했더니 며느리 선물 사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사돈이랑 자기 딸이랑 사이즈 똑같고 취향이 잘 맞는다고 하길래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준비했는데 아 이게 진짜 망했네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신 나한테라도 말을 했었어야지. 그랬더니 얘기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 맨날 결혼 준비한다고 며느리 만나러 가고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오고 요즘 나한테 퉁퉁거리만 하고 그래서 말 안 했어 내가.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아주 그냥 사돈이랑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짜증나네 진짜 했더니 그리고 혼자 올 거면 혼자 왔지 왜 또 이렇게 데리데리 끌고 와가지고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 야 지훈아 이것 좀 봐봐라. 너희 이제 엄마가 시아버지가 딸 같은 며느리 생기면 준다고 이거 선물 줬지. 근데 진짜로 별 일이 있던 게 아니라 막 서프라이즈 플랜카드 같은 거 하고 진짜 시아버지가 명품 이런 가방 뭐 이런 선물을 해주려고 잔뜩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둘이서 뭐 이렇게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 아들은 이 둘이 동창인데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제 그 다 같이 있는 데서 장모님이랑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같은 해 졸업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 맞아. 우리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 상견례 때 보고 놀라긴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화장실 갈 때 아버지도 화장실 가서 이제 마주쳐더니 어쩐다 나신다 했다. 잘 지냈어? 했더니 그러게 잘 지냈지 오빠도 이제 그렇게 그냥 간단한 대화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니네 장모님 안다고 뭐 그래봤자 니네 엄마 뻔히 또 난리칠 게 뻔하고 사돈도 예전 생각하니까 그냥 오빠 몇 번 그냥 장난 삼아서 한 거야.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아버지 지금 네 앞에서 지금 한 점 부끄럼 없다 정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의뢰인의 이 소동은 과거에 알고 지냈던 아버지와 예비 장모님의 이벤트 준비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일단락 됐다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정은 다시 찾아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많이 의뢰인분이 많이 홀가분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서요. 근데 탐정이 저희가 조사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또 이제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우리 실장이 예비 장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근데 장모님 뒤에 그 검은색 옷 입은 여자가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탐정이 또 붙은 거지 예비 장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예비 장모님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비 신부님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죠? 그랬더니 정확한 건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스토킹 범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랬더니 스토킹 범이요? 그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이 남자가 누군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의뢰인 아버지와 예비 장모의 불륜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의문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이고 왜 의뢰인 예비 신부를 쫓아다니는 걸까요? 그래갖고 이제 막 예비 신부를 쫓아다니는 그 남자를 이제 탐정들이 계속 쫓아가서 봐요. 동선을 파악해서 막 보는데 이제 난 너 진짜 너무 힘들어. 나 결혼도 너무 싫다.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다 막 이러면서 딸이 혼자 불평하고 있는데 저기요. 그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아시죠? 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왜 이러세요 진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연락하고 만났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쪽을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비신부가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놓으세요 하면서 막 도망가니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는 심상치 않게 들은 저희는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을 했고 그 남자는 의뢰인의 예비 신부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의뢰인이 쫓아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나 얘랑 사귀었다 이거야 그 남자는. 근데 얘는 예비 신부는 난 사귄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캡처한 내용을 보여줬더니 이제 그 스토커인 그 남자가 우리 이렇게 연인 사이였다고 하면서 이제 채팅 기록을 막 보여줘요. 근데 나 한 번도 이렇게 이 남자랑 연락한 적 없었고 진짜 모르는 사이라니까 나 너무 억울해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내가 또 만나면 안 되냐고 내가 너한테 그날 밤 잊을 수 없겠다고 내가 계속 너한테 톡했잖아. 스토킹한 남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요 데이트 앱에서 아주 짧게 만났지만 뜨겁게 사랑했고요. 잠자리까지 한 거야. 지원 씨가 갑자기 연락 끊고 나서 잠수를 타서 찾아가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이 최근이에요. 저 너무 억울해요 진짜. 나는 진짜 지원 씨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나요 진짜. 그래서 처음 보는 남자니까 그리고 자기야 난 데이트 어플 같은 거 내 핸드폰에 깔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 데이트 어플을 깐 적이 없어. 내 예비 신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뢰인의 부탁에 3자 대면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스토킹 범이 이게 확실히 연기인지를 탐정이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라고 해서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보는데 오랜만이에요. 이제 그 스토킹 남자가 지원 씨한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우리 진짜 그날 뜨거웠잖아. 나 그날 밤 못 잊어요. 그랬더니 대체 언제요? 그랬더니 4월 4일 그날. 그래서 4월 4일? 기억 안 나요? 진짜 나 너무 억울하네. 그러니까 이제 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내가 계속 안대를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4일날 이 남자가 스토킹범이 그 여자를 만날 때 안대 쓰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지원 씨인지 누구인지를 몰라. 그냥 이 지원 씨 프로필 사진만 보고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지원 씨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스토킹 남자는. 그래갖고 이제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출처, 기록 이거 한번 다시 다 봐요. 그래갖고 이제 쫙 보는데. 근데 여기 연락처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연락을 했다고 보니까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이 전화번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어 아들이. 근데 그게 누가 뜨냐면 엄마가 뜨는 거야. 이 아들의 시어머니가 데이트 어플을 알아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며느리 사진 막 찍었잖아요. 놀면서 그 며느리 사진을 이용해서 이 데이트 어플에다가 며느리 사진으로 등록을 하니까 좋아요 수가 너무 많이 놀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젊은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안대로 눈을 감고 모텔에서 그냥 방을 내가 잡아둘 테니 그쪽으로 와라. 너는 내가 앞에 준비해둘 테니 안대를 쓰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그 젊은 남자들 오면 안대를 씌워놓고 사랑을 그렇게 이제 젊은 애들 안대 씌워놓고 변태 같은 짓을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의 일탈로 이게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스토커의 협조로 의뢰인 예비 신부 행세를 한 범인과 마주할 수 있었고 그 정체는 의뢰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까지 다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든 건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뢰인의 어머니.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장모님이 이제 몇 번 톡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뭘 그렇게 하세요?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 같더니 이거요. 그냥 별거 아니다. 그냥 데이트 어플 같은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전 사별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해서 친구들 만나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같은 거 한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호기심 같이 보이고 근데 난 당신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그만하려고 했어. 사실 내 사진 올려봤자 인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예비 며느리 지원이 사진을 올렸는데 인기가 폭주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더라고. 솔직히 당신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엄마가 그 데이트 어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토킹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몇 번 만났는데 다 그렇게 눈을 이제 안대를 막 묶어서 만나니까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안대,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근데 되게 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대 한 번을 안 풀고 그 여자랑 관계를 할 수 있지? 이게 찾아가 지나 길이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그래서 그 안대도 안 벗고서 관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는 한 번도 그 안대를 안 벗고 그냥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 미쳤어? 이제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며느리 사진으로 어린 남자를 만나? 했더니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여자 계집질하고 다녔으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면 난 안 돼? 당신은 해도 난 안 돼? 그래서 해본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이 먼저 나한테 사랑을 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말까. 그러니까 이제 야 아버지가 니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분노, 당혹, 실망. 어머니의 고백 앞에서 가족이 느낀 감정은 말로 다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가족들의 얼굴 볼 수 없다며 혼자 집을 얻어 나가셨고 가족들은 서로를 다시 마주할 날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처럼 그들이 웃으며 서로를 다시 마주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는데.